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한민족 방송 경제를 배웁시다의 아나운서 태희경입니다. 동포 여러분은 혹시 박지성 선수의 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얼마 전에 그 발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서 화제가 됐었죠. 물집이 터져서 얼룩진 발등하며 울퉁불퉁 붉어진 혈관, 깨진 발톱까지.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의 발이 평발이었더라고요.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곤을 느끼고 심하면 발에 통증까지 오는 그 평발로 박지성 선수는 뛰고 공을 차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던 겁니다. 평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건 연습 때문이었습니다. 지독한 연습벌레인 박지성 선수는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목표를 향해서 연습을 거듭한 끝에 2002 월드컵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또 지금은 축구의 명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로 새로운 축구 역사를 틀고 있습니다. 꿈과 열정 그리고 그 꿈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박지성 선수처럼 그 어떤 결점도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겠죠. 오늘 일요 초대석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온갖 역경을 딛고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KGB 박해돈 대표 모시고 이사와 택배시장 현황 또 KGB의 성장 과정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GB 하면은 왜 구소련의 비밀 첩보기관이잖아요. 그거 오해 많이 받으셨겠어요. 사실 KGB로. 예, 오해도 많이 받았고. 예. 2년 전에는 러시아를 갔는데 예. 러시아에서는 참 좋아하더라고요. 예. 우리 편이구나. 예. 근데 이 KGB가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예, 우리가 업종이 이사하고 택배업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고려 골든박스. 그러니까 금상자. 그러니까 예. 고려 골든박스 금상자처럼 잘 다루는 뭐 서비스를 하겠다고 만든 상호가 고려 골든박스예요. 그거의 이니셜입니다. 고려 골든박스. 예, 금상자. 금상자처럼 귀하게 네. 좀 여기겠다는 그런 바람을 담으셨군요. 좋은 뜻이네요. 무시무시한 KGB의 뜻이. 사실 KGB가 이제 택배 요즘 한참 하고 있고요. 이사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류 기업이죠. 예, 이사 부분에서는 예. 상당히 우리가 규모가 큽니다. 얼마나 됐죠? 사이즈로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언제부터? 저희가 예. 5년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법인으로 전환된 게 92년이니까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얼마 전에는 이 KGB가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거든요. 예. 어떤 이유에서? 그건 소비자께서 뽑아주신 거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서비스를 잘하겠다고 잘하고 이제 한 걸 좀 알아주시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 브랜드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소비자들 예. 그때 기준으로 190만 분한테 네. 조사를 했는데 예. 그 중에서 많이 알려지고 서비스가 좋다. 인지도가 해서 있고. 예. 업종별로 뽑은 것 중에 이사 부분에서는 KGB가 사실 그 KGB의 성공 비결을 들어보기 전에 먼저 택배라는 게 뭐 요즘 워낙들 많이 하시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은 뭔지 또 택배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네. 택배란 뭐 잘 많이 보내보셨겠지만 택배는 옛날에 과거로 친다면 소포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포는 이제 우체국에 가서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택배는 집에서 집까지. 예. 내가 붙이고 싶다 그러면 우리 집에 불러서 예. 내가 붙이고 싶은 집까지 도착하는 그런 게 택배이고요. 네. 기본 비용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대체로 국내에서는 비슷합니다. 예. 뭐 도서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제주도나 이렇게 비행기나 배로 네. 가는 경우는 그게 조금 비용 차이는 있지만 대개 한 가정에서 보내려 그러면 5,000원, 4,5,000원 정도 그렇게 보내집니다. 뭐 요즘은 대기업들도 이제 택배 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대기업 택배 회사들과 경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잘해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경쟁하고 계십니까? 예, 뭐 택배는 고객 접점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뭐 현장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예. 뭐 품질을 낮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로 다져진 이제 기본적인 품질 서비스를 예. 이사 같으면 하루 종일 고객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이라도 실수를 하면 혼나죠. 그런데 예. 그 생각으로 예. 택배를 시작하면 택배를 예. 하면 훨씬 그것보다는 쉽죠.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택배가 이사보다는 훨씬 쉽다는 말씀이시. 당연한. 서비스는 훨씬 쉽죠. 그렇죠. 예.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근데 박혜돈 대표께서 이사 일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장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쪽 일을 오래전부터 해오셨나요? 어떠세요? 제가 73년도에 서울 올라와서 예. 이 직업을 많이 찾다가 예. 78년부터 이 업에 종사했습니다. 지금 만 30년이 좀 넘었네요. 예, 이사. 예, 이사 쪽에가. 예. 그러니까 이사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으니까 꽤 잘 알죠. 연구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고객이 뭘 원하는지. 요구하는지. 그걸 늘 생각하시는군요. 고객이라 그러면 우리 직원도 고객일 테고 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실제로 예.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남보다 더 세밀히 이제 발췌해내가고 그걸 실행하면 예. 그런 거에 비결이란 비결이겠죠. 그럼 현장에서 이제 뛰시다가 어떻게 이사업체 사장님까지 되셨던 거예요? 그거 거슬러 가면 예.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올 때 예. 어떤 사업이든지 제가 1등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네. 여러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우연히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업의 아르바이트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해보니까 요거다 싶더라고요. 천직이다 싶으셨군요. 예. 당시에는 뭐 서비스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 이 서비스를 개선하면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고 또 그 당시 뭐 70년대 하면 여성 상위 시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말 있을 때 앞으로는 여성분들한테 참 서비스를 잘하는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를 잘하면 사업이 되겠다. 사업이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이사 풍습이 그랬잖아요. 네. 이사한다 그러면 부인들만 맡겨놓고 예. 밤늦게 오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예. 이거 잘 만들어서 나중에 더 포장기술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사업을 시작하셨고 그러다가 택배 시장에 이제 뛰어드셨거든요. 네. 요즘은 인터넷 쇼핑들 많이 하기 때문에 택배 시장이 굉장히 넓어요. 언제부터 이제 시작되신 거예요? 택배 시장은? 제가 택배를 처음 시작한 건 98년도. 네. 1998년도에 10년 전이네요. 예, 10년 전에요. 처음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회사를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한 3개. 3개를 만들어서 지금 뭐 로젠이라는 회사하고 예. 옐로캡이라는 회사하고 KGB라는 회사하고 3개를 만들어서 다들 잘하고 있죠. 이제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처음에 이제 박 대표가 택배 시장에 뛰어들 때 그때는 주변에서 반대가 많았었다면서요. 예. 처음엔 그래도 대기업들이 쟁쟁하게 아직 버티고 예. 있고 그래서 뭐 제가 해서 되겠냐 이사는 잘하지만 택배는 잘할 수 있겠느냐 해서 네. 많이 만류를 했습니다. 근데 예.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요 물류 요쪽이거든요. 예. 이쪽이라 그래서 잘할 수 있겠다 자신감도 있고 더군다나 뭐 이사 잘하면 택배가 잘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가 네. 훨씬 뭐 이사보다는 훨씬 쉽거든요. 그렇죠. 썩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예. 배달만 제대로 하면 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를테면 잠깐 그러니까 예.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배달하는 친구가 예. 잠깐 5분만 참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사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예.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저는 택배는 이사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쉽다. 규모만 클 뿐이지. 네. 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제 계획대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단기간 동안에 수익도 냈고요. 그래서 그건 제 바람대로 됐으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쟁쟁한 대기업들의 택배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은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됐을 텐데.
그게 뭐였어요? 대기업하고 저하고 차이는 예. 대기업들은 뭐 네. 자금이 많고 이제 좋은 인력들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물류업이라는 게 네. 과거도 그렇고 지금은 인식이 많이 좀 바뀌었어요. 네. 근데 과거에는 물류업 하면 대개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노동적인 네. 3D 업종 이렇게 취급하고 이번에 뭐 그런 것 예. 그렇죠. 그래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힘든 일 하는 사람이 대개가 서로 이렇게 생각이 많이 틀리고 네. 현장 종사자들이 뭐라 그럴까 마음을 알아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뭐 73년도에 올라와서 지금 7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인데 예. 30년 이상 이 업의 제일 밑에 바닥부터 제가 뭐 이삿짐 나르고 배달하고부터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은 당연히 잘 알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큰 고객, 제일 가까운 저한테 있는 고객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내부 고객인 우리 종사자들 그 마음을 제가 딴 사람보다는 잘한다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그걸 모르고 대기업은 대기가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거. 그러니까 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 대기업이 저보다 월등하죠. 그렇지만 뭐 현장일 같은 거, 그 노동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제가 좀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 많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표가 되셨어도 CEO가 되셨어도 그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셨던 거였군요. 현장 경험이 사업하는 데도 도움 많이 되셨죠? 예, 많이 됐죠. 특히 이 업종, 물류 예. 업종은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힘듭니다. 네. 이제 외국에서 공부만 하고 물류 공부만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론하고 실제하고 또 이제 다른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군요. 예. 교수님하고 경영자하고 네. 차이라 그럴까? 그렇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대표님도 이사 여러 번 하셨죠 그동안? 예, 이사 개인적으로는 한 20번 정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셨어요? 과거에야 많이. 과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사해야 될 시즌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주로 하는 편이지만 과거에는 그랬죠. 그래서 이사를 해보신 입장에서 그 이삿짐 센터에 종원들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부족한 것들이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좀 고객의 입장에서 그때는 정말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역지사지예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면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이제 경영에 반영을 하면 그게 맥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셨고 또 이사를 해본 고객의 입장도 여러 번 돼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관련돼서는 아마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네, 한민족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경제를 배웁시다. 오늘은 우리나라 택배와 이사 분야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KGB의 박혜돈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 경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의 경제를 배웁시다. 태일경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경제를 배웁시다는 인터넷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www.kbs.co.kr인데요. 라디오에서 한민족을 클릭하신 후에 경제를 배웁시다로 들어오시면 한 달 동안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일요 초대석, 오늘은 KGB의 박혜돈 대표 모시고 이사와 택배시장 현황 또 종합물류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KGB의 성공 과정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사를 하려면 며칠 전부터 어머님 이삿짐 싸시고 또 트럭 불러서 이사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대부분 포장 이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포장 이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게 KGB였다면서요. 네. 제가 86년도 포장회사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딴 사람들이 많이 놀렸어요. 우리나라에서 80년대 그게 되겠냐. 그때 되겠냐. 또 가격도 많이 비쌌잖아요. 그때는 비쌌어요. 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비쌌고 자재 같은 게 그렇게 이렇게 포장 재료가 그때는 없었어요. 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섭자지라든지 안 그러면 화장지 뚫뚫마리 화장지 가지고 포장하고 종이 박스에 하고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안 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전문직이 한 분씩 예를 들어 변호사, 교수, 뭐 의사, 뭐 기타 여러 전문직들이 있잖아요. 부부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서 시작했는데 괜찮았고 뭐 대개가 제가 시작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기 전문 일을 하는 동안에 부가가치가 훨씬 높고 이거 가족들 친척들 다 부르다가 하면 그 사람들을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물론 뭐 정의라는 게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리고 이사를 싸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또 박스 숲에서 주변에서 굴려가지고 하고 박스 구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거 한자 구하는 모아가지고 것도 잘 보여야 좀 이렇게 많이 모아가 하고 그리고 보따리 이랬고 뭐 주변 분 고생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이거 이럴 게 아니라 차라리 형편이 되는 분들부터는 홍보를 하자 해서 시도를 했는데 상류라 그럴까요? 그분들 안 그러면 전문직 그분들부터 해서 자꾸 알려져서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대중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 전문직 가진 분들은 그걸 선호하게 되고 그때 이제 처음부터 이미지가 좋게 잘 했으니까 그래서 빨리 확산된 것 같아요. 요즘은 이사 형태가 대충 포장 이사죠. 지금 가격이라 그러면 대중화가 되는 바람에 가격도 많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갔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80-90%가 포장 이사라고 봐야죠. 뭐 과거처럼 포장 이웃들이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전문가한테 맡기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문제니까. KGB가 최초로 한 게 참 많네요. 포장 이사도 처음에 하셨고 또 보관 이사업이라는 걸 처음으로 도입하셨어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사를 하다 보니까 고객이 또 뭘 원할까? 가끔 이렇게 여기 여의도도 보면 큰 아파트 한 40평 되는 아파트에서 외국으로 이제 교수님들이 나가가지고 몇 년, 1, 2년 했는데 대개가 보면 문간방 한두 칸을 짐을 재놓고 갔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갔다 오서 풀어보면 곰팡이가 다 슬어있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첫째 경제적으로도 훨씬 손해예요. 예를 들어 전세가 그걸 통째로 빌려주면 1억을 받는다든지 월세를 100만 원을 받는다 하면 그걸 두 개를 떼어버리니까 반도 못 받는 거예요. 실제로는 공간은 훨씬 많이 주면서도. 그래서 이걸 월세를 더 받는 거나 전세를 더 받고 우리가 맡아서 그걸 해주면 그동안에 갔다 오면 돈을 벌어 놓잖아요. 그래서 2년 갔다 오면 그동안에 뭐 얼마 비교를 해보니까 훨씬 그게 이익이더라고요. 그리고 짐도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그래서 이런 업종을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89년부터 이삿짐 보관업을 지금은 많이 이제 그것도 많이 대중화된 편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것도 또 남의 짐을 누가 맡기냐고 제가 미친 사람 이렇게 취급을 좀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관 이사업이라는 거는 보관도 해주지만 관리도 해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곰팡이 쓸거나 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죠.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그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도 그 제습기도 있는가 하며 이렇게 온도 조절도 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짧게는 또 제가 보관 이사를 하기 시작한 계기 중에 또 하나는 옛날에 70년대에 저 잠실 아파트 같은데 이제 막 연탄 보일러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80년대 지나면서 이제 보일러로 바꾸고 바꿨잖아요. 바꿀 때 짐을 이렇게 그때 잔디밭에 내려놓으면 지가 다 깔아먹고 또 뭐 애들이 장난치면서 불로 넣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막아드릴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은 사업으로 돼버린 거죠. 대표님 보면 일반적인 회사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시면서 새로운 길을 늘 개척하시면서 또 성공을 하셨거든요. 다른 회사들과 다른 어떤 경영 방법이나 경영 철학은 어떤 거였어요? 글쎄요. 제가 지금 와서 과거에 제가 뭐 일찍 어릴 때부터 저 객지에 나와서 일을 하고 이제 무슨 사업을 찾고 이랬는데요. 이제 그러는 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 당시 뭐 70년대 같으면 열심히 해도
뭐 사실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착취라는 생각을 좀 피해의식도 많이 갖고 네.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착진지 아닌지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좀 잘 사는 세상이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 그 내가 사장이 되면 또 그걸 실현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딴 회사하고 좀 다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저기 소사장제 아, 예. 그러니까 각자가 열심히 하고 충분한 수입을 자기 수입을 찾아갈 수 있는 환경. 예. 그래서 그게 또 자기 몫이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신나서 하게 되고. 예.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딴 회사하고는 또 조금 그런 경영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럼 현재는 이런 소 사장님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지금 이사하고 이렇게 한 600여 명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장님만, 조금만 자기가 이제 자기 수입으로 직접 갖고 가는 사람들의 예. 사장이 한 600명 될 겁니다. 그런 제도를, 그러니까 소 사장 제도를 쓰니까 성과가 훨씬 더 높아졌나요? 어때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돈 내기 문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예. 그냥 그러니까 서비스도 훨씬 좋게 지금 소사장 제도라는 게 이제 대개가 조그만 식당에 가도 제일 친절한 사람은 주인이죠.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소사장 제도로 만드니까 누구나 친절하고 그러니까 회사도 빨리 알려지게 되고 또 광고비도 비용이 절감되고 네. 그러니까 회사 비용도 절감되고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많은 배당을 받아가고 많은 자기 수입을 거의 대부분을 자기가 갖고 가죠. 회사가 왜 기속시킬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뭐 지금 꽤 많이 법니다. 많이 버는 그- 사람은. 이런 말씀, 구체적으로 얼마나 버십니까? 현장에서 이제 그 소 사장님으로. 그러니까 대개가 그게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현장 종사자잖아요. 그렇죠. 현장 종사자인데 타 종사사에 한 열심히 하는 사람은 3배 정도 벌고 예. 보통은 한 1배 반, 2배 벌고 못한다는 사람이 딴 데하고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 하기에 따라 어차피 그렇죠. 시스템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자기가 열심히 하기에 따라 예. 충분한 자기 수익. 그렇지만 뭐 인건비로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보통 일반적으로 용달차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200, 300 정도 버는데 네. 이 친구들은 600 정도 벌고 좀 큰 차로 하는 친구들은 이번에 한 2년 만에 2억 4천을 손에 쥐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버는 건 저 계획도 그랬거든요. 예. 많이 배우지 않아고 또 예. 그리고 막 뭐 그냥 좋은 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그냥 네. 막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환경 그걸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뭐 그걸 내가 충실히 따라주는 분들은 뭐 지금도 전원주택에 살면서 그냥 작업하고 이런 거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개인 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개인 사업이죠. 그렇죠. 단 이제 자기들이 정보를 받는다든지 서비스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회사를 빚으로 보고 예. 본인들이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머지 작업의 나머지는 회사가 다 해주는 거죠. 아, 그렇죠. 사실 이 KGB가 이제 이 사업으로 시작해서 택배 사업까지 하셨고 이제는 뭐 종합 물류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계속 가시는 거죠. 예. 예. 물류 쪽에 뭐 제가 잘 아는 게 이쪽이고 잘하시는 쪽이고. 그리고 뭐 예. 모든 일에서 이제 수송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먹고 살아야 되고 입어야 되고 예, 하는 예. 것들의 모든 게 그래서 이 업종이 과거는 푸대접 받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제 사상에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류 터미널도 지금 건설하고 계시다면서요? 예, 물류 터미널 지금 현재도 있고요. 예.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택배 때문에 택배는 이제 자꾸 시설이 커져야 되고 이제 회사 발전에 따라 이제 자꾸 규모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 그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농수산 직거래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셨죠. 그 지자체와 지역 생산 판매자들로부터 이제 많은 호응을 얻고 예. 있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가 사회에 기여라 그럴까요? 예. 그런 차원이 사실은 더 큽니다. 물론 우리 이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이를테면 이제 시골에서
생산자, 네. 누구든지 생산자, 농산물이라든지 생산자하고 도해지 소비자가 이게 네. 우리가 택배 회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좋은 품질을 싸게 중간 마진이 없는. 예. 그래서 또 신선하기도 하고요. 그런 걸 만들어서 쓰는 사람이나 우리 뭐 이쪽에 이사를 많이 해주고 이용해주는 택배를 많이 이용해주는 고객한테도 맞춰드리고 또 저 농촌에도 좀 어떻게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이쪽에 100원짜리를 소비자가 서울에서 산다 그러면 저쪽에 판매자는 50원에 매달 하는데 그걸 75원 정도에 파는 사람도 하고 사는 사람도 사면 서로 이익이 아닐까 해서 만든 제도인데 뭐 지자체에서는 많이 합디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도울 일이 있나. 그리고 또 우리 회사도 도움이 되고요. 그럼 주로 이제 농산품이 되고 아니면 농수산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만 공장 아직은 공장 쪽에는 안 했는데요. 생산품도 사실 소형 기업들이 제품을 좋게 만들어도 팔로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요즘에 인터넷으로 이제 많이 팔로우가 됐는데 그러고도 우리가 좀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나 해서 그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뭐 택배 이사 시장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택배와 이사 시장이 발전할 거라고 보십니까?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 시장은 이제 거의 사이즈 이게 규모는 이제 거의 정착 이제 뭐 국민들이 늘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단 그 대신 이제 집을 바꾸거나 하는 건 계속 이루어지고 이제 좀 규모가 커졌죠. 그런데 택배 시장은 앞으로 지금이 반 정도로 보고 앞으로 일본 시장이나 이런 여러 나라 시장을 봐서는 우리가 앞으로 배 정도는 더 자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나라 택배가 1년에 약 8억 개 정도 배달을 하고 있는데 한 15, 6억 개로 늘어날 거다. 향후 한 5년, 10년 사이에.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 KGB가 이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종합 물류 기업으로 성장하셨는데 앞으로 KGB를 어떤 기업으로 키우시고 싶으세요? KGB는 네. 이제 생필 서비스업이라고 저는 물류 기업이기도 하지만 생필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한테 없어서 안 되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써야 되고 이사는 뭐 부자나 가난하나 가격의 차이 있고 규모의 차이 있을 뿐이지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생에 뭐 시골에서 한 번도 이사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또 과거 같지 않아서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뭐 평소에는 관심 없으시죠. 그렇지만 이사 가기 한 달 전부터 고민 안 하세요? 고민 너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스트레스를 전혀 없애려고 없앨 수 있게 그리고 뭐 택배도 마찬가지고요. 고객이 스트레스가 없어지도록 하고 우리도 그만 신뢰받도록 하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소비자들이 100% 만족하는 그날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일요 초대석 오늘은 KGB의 박혜돈 대표 모시고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이사와 택배 전문 기업으로 키워 종합물류회사로 성장해가는 그 과정, 또 물류시장 현황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택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어떤 물건이건 전 세계 어디든지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개성공단에서도 한국으로 택배를 보낼 수 있지만 아직 북한으로 택배를 보낼 수는 없는데요. 사랑과 정이 듬뿍 담긴 물건을 택배로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 기대해보면서 오늘 경제를 배웁시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태희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